마약에 쩐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 똥인지 개똥인지 똥도 너무 많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가 나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뿐입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소방차 사이렌과 구글보다 일하기 좋다는 세일즈 포스, 이곳 2층에 보면 정말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유보다도 저는 홈리스 등 이 도시가 더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망각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 찡입니다. 오늘은 샌프란 로컬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는 법이라니 식단을 얘기하는 건지 운동 루틴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마약이나 홈리스 문제들이 자주 다뤄지고 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소식 접하시면서 도대체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궁금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2021년 10월 샌프란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샌프란 로컬이 사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샌프란 찡 초반에 제가 오프닝에 썼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웬 불황자가 거친 몸짓을 하는 영상을 넣었었는데 지인분들이 그 사람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저희가 전에 살던 아파트 1층에 갑자기 마약을 한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마구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인데요. 평화로운 샌프란의 모습과 마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샌프란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그 오프닝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샌프란의 중심을 이루는 마켓 스트리트와 또 알토란 같은 위치에 자리 잡은 텐더로인 지역에서 정말 할렘 아닌 할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거지, 마약에 쩐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만나는 거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맨 처음 샌프란에 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샌프란 가는 게 너무 부럽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직접 와서 본 샌프란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사람 똥인지 개똥인지 똥도 너무 많았고 편의점에는 생필품 같은 것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물함에 물건을 넣고 잠궈두기도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돈을 내지 않고 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들도 쉽게 탈 수 있고 지저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익숙한 건장한 성인 남성과 딱 달라붙어 다녀보니까 사실 홈리스는 그렇게까지는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마약을 했다고 하니 갑자기 달려들어서 때리거나 강도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범주 안에서 그들의 가장 큰 악영향은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가 나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어두운 골목을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아무 이유 없이 일반인을 공격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마켓 스트리트에서 홈리스들끼리 붙은 심각한 폭력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건 남편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홈리스, 노숙자라고 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유튜브에서 밝혀주셨듯이 그 홈리스들이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마약을 사는데 쓰거나 술을 사는데 돈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샌프란 내에서도 노숙자에 대한 민심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뭐 일부 진보적인 정치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사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인데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을 가면 됩니다. 이건 미국 그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 또 여행을 오실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이 도시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하고 있으니 밝은 쪽으로 놀고 먹고 자고 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선 샌프란의 주민들은 도심에서 살 것이냐 주변부로 빠져나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도심에서 산다면 출퇴근이 편해질 거고 마트와 공공기관 등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식당, 재밌고 멋진 볼거리가 다 도심에 있으니까 도심에 산다면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홈리스, 더럽고 시끄러운 거리를 참아내야 합니다. 특히 정말 고막을 찢는 듯한 소방차 사이렌과
일부 자동차들의 미친 배기음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주변부로 나가면 어떨까요? 우선은 샌프란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샌프란 아래 샌브루노, 샌머테이어까지 지도상으로 꽤 멀고 실제로도 멀긴 멀지만 샌프란과는 비교가 안 되게 조용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이 아래쪽에 집을 알아볼 생각이에요. 살짝 찾아봤는데 샌프란에 비해 값이 엄청 많이 저렴하진 않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샌프란 남쪽이 답인 듯 합니다. 한편 오클랜드 쪽은 건물 자체가 신축이 많고 샌프란에 비해 한산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베이브리지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가 붙어서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동네가 정말 무섭고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의 보금자리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생존 전략이 자동차 구매입니다. 한국, 특히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이 좁은 면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자라 해도 운전이 피곤하면 자동차를 스킵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마트도 멀고 공원도 멀고 그냥 모든 게 멀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가 강하게 추천되고요. 사실 이 모든 이유보다도 저는 홈리스 등 이 도시의 더러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자동차를 사고 나서 버스, 지하철을 안 타게 됐고 이 도시가 더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망각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좋은 곳만 다니기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샌프란의 깨끗하고 평화로운 장소 몇 군데를 추천드리자면요. 첫 번째, 세일즈포스 공원입니다. 구글보다 일하기 좋다는 세일즈포스. 한국에는 구글보다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 2층에 보면 정말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꼭 가보세요. 너무너무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 무료 공연도 자주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지디오 터널톱스입니다. 작년에 오픈한 신상 공원인데요. 금문교 근처에 있어서 금문교 보시면서 함께 구경하시기에 좋고 지역 커뮤니티가 습지를 복원했으며 기획부터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피크닉 하시기 좋습니다. 세 번째, 프레지디오 메인 퍼레이드 론입니다. 금문교 쪽 바다를 보면서 쉴 수 있는 잔디밭인데요. 바다를 바라보고 왼편에는 디즈니 박물관이 있고 넓게 깔린 잔디밭에서는 왠지 부자로 보이는 분들이 개인 PT를 받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곤 합니다. 날씨 좋을 때는 여기 빨간 의자에 누워서 일광욕하면 정말 좋아요. 네 번째, 크리시필드 비치와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입니다. 너무 다 금문교 근처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곳은 좀 함께 묻겠습니다. 금문교 쪽에 있는 해변이 크리시필드 비치이고 거기서 도보거리로 갈 수 있는 건축 명소가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입니다. 이곳 모두 홈리스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모두가 산책을 즐기러 나온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골든게이트 뷰포인트입니다. 금문교 벗어나겠다고 해놓고 또 금문교네요. 금문교를 보려면 이곳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희 샌프란칭 인트로에도 삽입된 장소인데요. 금문교의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뷰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몇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 여행 책자에서 추천하는 곳을 가시면 너무 많은 홈리스와 더러운 거리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런 곳을 찾아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며 스마트한 여행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 샌프란에 놀러왔던 동생이 기대와는 너무 다른 샌프란의 모습에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가 저희와 함께 차 타고 다니면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정말 뿌듯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결론은 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유럽, 남미 등 전화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뺏어가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어디든 그곳만의 문제가 있고 그곳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위험한 곳에 찾아가지 않고 저희뿐만 아니라 더 잔뼈 굵으신 로컬들의 조언에 따라 예쁘고 좋은 것만 보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